쇼가 구간입니다.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8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거의 힌트가 없었죠. 혼조 양상이었고요. 보합권에서 멀지 않은 상태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우리 증시도 약보합권 정도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와 거의 유사합니다. 1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0.03%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 0.76포인트 정도의 제한적인 하락으로 2512.88포인트 선 출발 준비합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좀 보합권 내에서 눈치를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2500선은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5일 이동평균선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맞닿은 상태로 출발 앞두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죠. 오늘도 계속 5일선 부근 맴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예상지수는 0.41% 정도 하락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840선을 살짝 밑돈 839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된 이 하락 움직임을 나타낼 것인가, 정규거래에서도 방향성 계속 예의주시해 보셔야겠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출발 대기 상황으로 봤을 때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양분되어 있습니다. 반반 정도 나타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내에서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비율로 보면 많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는 한 7대3 정도, 하지만 보합권 정도 기록하는 종목도 있어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고요. 상승 하더라도 1% 넘게 오르면서 출발할 만한 종목이 삼성 SDI 정도 있습니다. 셀업체들은 괜찮은데 소부장주, 2차전지 내에서도 상당히 좀 힙이 엇갈리면서 오늘 출발 대기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 그리고 삼성 SDI가 1% 정도 오르면서 코스피 톱10 가운데서는 이쪽으로 눈에 띕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소 잠잠한 모습, 그리고 또 포스코 그룹주들은 1% 정도 하락하면서 2차전지 내에서도 힙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보합권 내에서 아직 방향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기아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보합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차전지 소부장이 약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3% 안팎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 예상되고요. LNF도 1.6%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내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 정도의 플러스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1% 중반의 플러스권 움직임이 예상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비교적 양호하게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으로 좀 더 확산시켜 보면은 오늘장에서 강한 쪽,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던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풍력 태양광 이쪽으로도 괜찮고요. 현대로템을 비롯한 방산 섹터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빨간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이 차량 부품, 자동차 부품 쪽 괜찮네요. 그러면 오늘 급등락 종목으로 조금 더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별 뉴스를 안고 급등락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 키워드가 딱 눈에 띄네요. 설탕, 비료, 사료 이런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갭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가스 쪽 좋습니다. 앞서서 핵심 뉴스 그리고 시간의 거래 움직임에서 LNG 민영화 가능성 체크해 드렸는데요. 가스, LNG 관련된 종목군들 호가 확실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좋습니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 전기차 산업 현장 방문한다는데 이 산업 현장이 아마도 현대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장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호가 비교적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지금 고려 산업이 13% 정도 급등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고려 산업 곡물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어제 설탕의 대장 역할을 했던 대한제당은 오늘 장도 10% 정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제당 어제 상한가 오늘 10% 정도 추가 상승 앞두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런 곡물 비료 사료 쪽으로 한일사료도 한 4% 정도 플러스권이 예상되면서 오늘 장도 강한 움직임 예상됩니다. 그리고 LNG 관련해서는 GSE가 오늘 장 10% 정도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오르면은 닷새 연속된 상승인데요. 최근 꾸준히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대성에너지도 8% 정도 플러스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좋습니다. 그리고 페라이트가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동시효과 구간에 보이는 특징인데요. 어제 삼화전자가 하한가를 기록했었죠. 엄청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마 대응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5월 4일에 상한가, 그 다음 날은 하한가,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5% 정도 오르면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든지 중국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 주목받는 그런 종목군인데요. 히토류를 쓰든 히토류의 대체제인 페라이트를 쓰든 일단은 이쪽으로는 계속 중국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삼화전자 오늘 장 5% 정도의 플러스권, 그 밖에도 이런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 삼화전기도 오늘 강하네요. 한 8% 정도, 9%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그리고 이틀 연속해서 큰 폭으로 밀렸고요. 오늘 장 3거래일 만에 반등할 채비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또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과 히토류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친환경 플러스 알파가 좀 돼야지 오늘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는 상하프론테크 현재 강세 움직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개별적인 종목군들이어서 BK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제 무중 관련돼서 뉴스가 좀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무중이 아니고 감자 이후에 변경 성장을 하면서 어제 BK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JNTC라는 개별 종목도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뉴스는 없는데 오늘 장에서 한 6%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니까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시장에서 골라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상하프론테크 말씀드렸는데 서진 오토모티브도 한 4%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컨셉인데요. 대주산업도 곡물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로봇도 보겠습니다. 꽤 오랜 기간 2차전지 쪽으로 시선을 뺏기면서 로봇 몇몇 종목군들도 이제 조금은 살아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시각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뉴로메카입니다. 미국 진출과 관련된 기대감, 이와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그리고 또 직전 거래일에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이 오늘도 한 2%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오늘 장 눈에 띈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 한중일 나란히 정상거래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 경제지표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4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 밖에는 국내에서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워낙에 좀 많아가지고요. 성적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조세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는 이번 주 주요 물가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관망하는 심리를 보였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역시 이러한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양쪽 지수상 체크해보시면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모두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현재 0.04%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약 1포인트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2,512포인트선 조금 웃돌면서 소폭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약보합권 출발인데요. 네, 등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0.07%, 0.1% 안팎의 소폭의 하락이고요. 현재 841포인트선 웃돌면서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상황과 동시에 코스피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좀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현재까지 소폭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이 소폭의 팔자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형 매도세가 짙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중심 매도세가 나오는 가운데 기관에서 금융투자형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현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락 업종부터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운수장비 섹터가 0.7%가량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고 있는 섹터가 건설 섹터고요. 그 뒤로 증권 섹터, 유통업 섹터, 또 금융 섹터가 일제히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 업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1% 이상 가장 강하게 시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뒤로 서비스 업종, 또 화학 섹터, 기계 업종 순으로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반도체 업종 바닥론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소폭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4%가량 하락하면서 65,6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장 약세 출발하면서 0.7%가량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관련 섹터들 오늘 장 출발 상황은 좋은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1%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그 밖에 LG화학과 삼성 SDI 역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섹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던 셀트리온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 이상 가장 강한 빨간불 켜고 있고요. 그 뒤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0.1%대 소폭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현대차, 기아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7% 하락하고 있고요. 또 기아 역시 1.3%가량 밀리면서 어제와는 좀 다르게 약세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까지 연이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또 주주 친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네이버가 현재 구간 3%대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위주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주 대체로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분위기인데요. 그 가운데 호실적 발표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 보이면서 모두 3%에서 4%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일제히 약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LNF 역시 오늘까지 추가 하락하면서 1.2%대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 SM 같은 엔터주들도 오늘은 좀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별로는 동시효과과 거의 유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곡물, 비료, 사료 쪽, 그리고 또 설탕 관련된 종목, 여기에서 이제 제과, 아침에 체크포인트에서 이런 내용들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크라운 제과를 비롯해서 제과 관련된, 과자 관련된 종목까지 확산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가스 시장의 이 민간의 가스 시장을 개방한다라는 정부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는 가스 관련된 LNG 관련된 종목군들도 흐름 좋고요. 자동차 부품 쪽 여기에다가 페라이트 이쪽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로봇 좋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풍력 몇몇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보겠습니다. 조선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오늘까지 음식료품 섹터가 확실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곡물주가 테마가 아니고 이제 연속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는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관련 보도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달 18일에 흑해 곡물 협정 재연장 논의를 앞두고 현재 러시아 측이 흑해로 새로 입항하는 선박들의 등록과 입항을 또 거부하게 되면서 앞으로 곡물 수출이 중단이 될 거라 이런 안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 나오면서 오늘장에서도 역시 고려산업과 한일사료 같은 사료주들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또 설탕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도 대표적으로 대한제당 역시 11%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설탕과 또 비료, 사료 같은 이런 곡물과 관련된 이슈들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이 또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죠. 바로 또 반응이 나오네요. 네, 일단은 조금 이게 상승세가 거의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만큼 이게 바로 꺾이지는 그러면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10년 만에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한 만큼 당분간은 조금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본다면 지수도 갇혀 있고 네.
2차 전지 쪽도 힘을 못 쓰고 반도체 쪽도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의 이런 종목들이 당분간 시장을 좀 지배하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대한제당이 뭐 최대 수혜주로 지금 예상이 되고는 있어요. 지금 어제도 상한가 그렇게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상승하고는 있는데 뭐 네. 일단은 관심권을 좀 넣어두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저는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뭐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이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같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삼양사 같은 경우는 지금 또 8%가량 하락하고 있고, 설탕 관련된 종목 내에서도 많이 희비가 엇갈리고 이렇게 또 변동성이 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대한제당이 제일 이제 선두주자 이제 그렇습니다. 대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뭐 대한제당 하면 뭐 딱 설탕하고 딱 떠오르는데 저는 삼양사가 제가 삼양사라는 기업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설탕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삼양설탕 그거 있나요? 혹시? 삼양사에서 설탕이 나오죠. 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일단 뭐, 대한제당 차트 잠깐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이게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슷했습니다.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에서, 투자를 지분을, 유치한 사람, 네. 바로 상한가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도 21선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음봉이 나왔었어요. 요 날인데, 5월 4일 날인데. 네.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날에 뭐 바로 상한가 갔었잖아요. 대한제당도 비슷하다. 그렇게 네. 본다면 뭐 여기 이 대한제당의 이런 뭐 매수 주체, 주요 뭐 세력이 결국에는 이런 거를 예상을 못하고 다시 급하게 다시 되사들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상승세는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저도 뭐 보면은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세는 바로 꺾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핵심주 위주로만 대응하자. 그렇죠. 저는 뭐 대한제당 위주로 네. 한번 대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곡물 협정 관련해서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주목받는데 이쪽은 아직은 반응은 좀 미진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뭐 또 얘기가 또 나오면서 예전에 한번 또 나왔던 그쵸, 뉴스 아니에요. 그쵸. 그럼 네. 뭐 별로 신선하지가 못해요. 저는 그냥 뭐 어차피 그냥 이 뭐 순환매적으로 그냥 그거는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설탕은 요거 조금 네. 오래 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설탕하고 곡물 비료 사료는 조금은 또 나눠서 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조금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해 주셨으니까 로봇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좋습니다. 전체적인 이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고요.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아서 2차 전지의 빈자리를 메울 만한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뉴로메카는 해외 진출 관련된 기대감 최근 기사로도 나왔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내용을 좀 묶어서 그렇게 기사를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많이 나온다. 로봇주 지금 다시 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정도 기사는 있는데 뭐 어떤 수주를 했다거나 이 다른 내용은 잡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래 동반됩니다.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뉴로메카가 8%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있네요. 이 주방 로봇 만드는 업체 가운데 웨이브라고 있습니다. 비상장인데요. 이 업체가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또 글로벌 진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주방 로봇 하는 쪽 뉴로메카는 또 주방 로봇 좀 만들죠. 이런 몇몇 로봇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보티즈 쪽으로도 한 5% 정도의 오름세, 로보스타 쪽 4% 정도의 상승세, T로보틱스 보겠습니다. T로보틱스도 현재 7% 탄력 좋습니다. 로봇주들이 힘을 내네요. 오늘의 로봇주의 강세 어떻게 보세요? 미리 이제 선조정을 어느 정도 미리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꺾이기 이미 전서부터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 다지기 국면이 끝났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상승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로봇 관련주식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그다음에 오늘 유일 로보틱스, 뭐 T로보틱스, 로보스티즈, 로보스타 뭐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쪽인 뭐 SBB테크, SP 시스템, SPG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서빙 로봇 뭐 이쪽 뉴로메카 뭐 이런 쪽도 다 같이 강세. 총체적으로 다 같이 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바닥권 대비 한 10% 이상 올랐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끝까지 시세가 유지되면은 저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윗꼬리가 달리면은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기회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끝까지 좀 보셔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지 윗꼬리 달리는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조금은 달리해보자, 이렇게 투자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토르 페라이트 이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기운을 차리는데 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입니다.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하루의 변동폭만 해도 어마어마한 종목군인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삼화 전기가 1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당초에 가장 먼저 불을 지폈던 종목이 삼화전자인데 경고 종목이어서 그런지 지금 11% 정도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맞닿는 정도의 움직임 삼화전자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유니온도 보겠습니다. 유니온 1% 정도의 오름세, 유니온 머티리얼 이쪽으로도 한 5%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5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 이런 종목분들은 이쪽 보고 대응하자 해주셨는데 뚜렷하게 이탈이 나오지는 않네요. 그 근처 왔다 갔다 그렇죠. 하네요. 아직 이탈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삼화전자는 어제 하한가는 갔지만 5일선 잠시 무너뜨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주식들은 5일선 지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1선까지 조정을 나온다기보다는 11선은 설정을 안 해놓으신 분들은 한번 설정해놓고 저는 대응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상승세는 어제 조금 이제 급락이 나왔지만 꺾였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정고점 테스트 할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정고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세가 별로 여의치가 않으면은 저는 일단 매도고, 거기서 또 강하게 뚫고 나오면은 저는 일단 조금 더 한 절반 정도 팔고 다시 홀딩, 그런 전략. 그리고 히토로 관련 주식들은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적으로, 특히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저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한번 조금 더 홀딩 해보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다음은 제약바이오 내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강세가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혼외저 관련된 이런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정진 회장은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사죄한다, 이렇게 또 주주들에게 사과의 발언을 내놨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았습니다. 1분기 호실적, 거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들리는 새로운 뉴스로는 막스터 인터내셔널 바이오파마라는 업체를 인수 추진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참여 안 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매체 보도가 있었고요. 아니다라고 부인 공시를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의 주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는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17만 원 선 부근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56%의 상승권이고요. 17만 원 선 부근까지 셀트리온 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대, 거의 5% 가깝게 되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3.5%대, 셀트리온 삼형제 나란히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저는 어제 이제 셀트리온 실적 발표한 거 나왔는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지금 4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매출 한 4,900억, 5천억 정도 했는데 영업이익이 920억, 9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따져보니까 한 30%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업체가 그 정도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성장성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한 분기 정도는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자. 우리가 혼외자 그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벌써 한 10% 정도 큰 수익 구간 벌써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날 그때 뉴스에 따라서 이런 뉴스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이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 미치겠다 안 미치겠다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저는 매수든 매도든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그렇고 제약바이오가 셀트리온 그룹이 움직여서 그런지 오늘 괜찮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업종별로 봤을 때도 현재 의약품 업종이 2%에 육박하는 상승으로 가장 강하고요. JW 중해제약도 한 4%대 중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탄력을 좀 왔다 갔다 요즘 들어서 변동성이 이 종목이 굉장히 큰데 오늘 2.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보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너무 좀 들쭉날쭉해가지고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게다가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가서 제2의 반도체는 바이오다. 그 뉴스 나와도 제약바이오가 받은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업종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지수도 뭐 특별히 위로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약간 하락 쪽인데 굳이 따지면은 그래서 약간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움직임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다 움직이기는 힘들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최근에 뭐 상승률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는데, 기존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최근에 안 좋았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종목이라든가, 가령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바이넥스가 최근 한 3일 동안에 오늘도 한 7% 오르고 있는데, 이런 실적이 조금 개선 가능성이 있는, 뭐 신약 개발, 뭐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쪽도 좋지만은, 좀 실적이 좀 받쳐줄 수 있는 CMO, CDMO 쪽이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한미약품은 좀 다크호스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23년인데, 앞으로 20년도, 25년 넘었고, 23년, 뭐 24년, 25년, 26년, 이렇게 계속 가면 갈수록 신약 개발보다는 저는 결국엔 비만 치료제, 이쪽의 테마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 라인이 지금은 없지만은 GLP-1이라고 하는 당뇨병 치료제를 만드는 라인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CMO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NG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현재 GSE도 한 18%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성에너지 14% 오릅니다. 상승을 야기할 만한 재료 두 가지, 이 대내외적으로 하나씩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민간의 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고, 또 지금 러시아 쪽에서 전승절을 맞이해서 더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또 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가스 관련된 종목 반응은 나오고요.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런 재료가 나왔는데 일단 구체적인 안은 지금은 안 나왔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뉴스가 나오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가스 관련주들은 상당히 무거운데 어제 같은 경우 경동 도시가스며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어요.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 저는 단기적으로 좀 이런 뉴스 나왔기 때문에 조금 뉴스의 한 절반 정도 아마 파는 전략? 저는 그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들고 계신 분들만 대응을 해보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또 뉴스에 팔자라는 격언을 한 번 더 떠올려보자 의견 주시네요. 일단 시세는 중앙에너비스도 그렇고 경동도시가스 이쪽으로도 전체적인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떠들썩했던 서현이와입니다. 한 매체에서 대규모 수주, 테슬라 쪽으로 수주했다라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 또 체결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어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 정도 다시 오르네요. 서현이화가 10%가량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서현도 마찬가지 패턴 보여줍니다. 어제 상승분 빠르게 반납하고 오늘장에 다시금 또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서현이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다산 솔루에타라고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솔루에타가 이름을 좀 바꾼 건데 이 회사도 자동차 부품 쪽으로 들어가고요. 현재 상한가에 특별한 이유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전도성 테이프, 전도성 쿠션을 만드는 업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건 아닌데 몇몇 종목군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후발주자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 일단은 화신이나 이런 대표 주자들은 네. 지금 어느 정도 주가 좀 많이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는데 이쪽 시장의 질이 그렇게 이제 지수도 막혀 있고 그런데 질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약간 그동안에 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 이런 쪽에 조금 움직임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봐서 어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테마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단기간에만 접근해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접근해보자.
그리고 이제 풍력 쪽입니다. 풍력은 다 오르는 건 아닌데 CS 윈드하고 CS 베어링이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니슨이나 뭐 이쪽으로 동국 SNC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확대는 안 되고요. CS 윈드, CS 베어링만 유난히 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이쪽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풍력 관련주 다 안 움직이고 CS 윈드 이런 1등 업체만 네. 움직이는데 뭐 특별한 지금 뉴스는 지금 아직 없는 것으로 네, 보고 없어요. 있어요. 일단 뭐 아까 뭐 잠시 한 8시, 7시 50분 정도에 뭐 뉴스 찾아본 거에 의하면은 뭐 유럽 쪽에서는 뭐 여전히 풍력 쪽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뭐 그런 뉴스는 살짝 뭐 있기는 있었는데 프랑스 쪽에서 뭐 그런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서 혹시 움직이는 게 아닌가는 모르겠고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저는 이런 쪽에 특히 뭐 네. 태양광, 풍력, 대체 에너지는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데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은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고 유가의 약세를 보이면은 또 같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좀 나온 내용에 따르면은 프랑스는 원전 강국인데요. 프랑스에서 이 풍력 공급망이 시급하다. 이런 국제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확실히 유럽 지역에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CS 윈드가 그 사이 고점을 높이면서 6%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우조선해양 현재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곧 이름이 바뀝니다. 한화오션이라고 이름이 바뀔 예정인데요. 이런 세단장도 거의 뭐 맞바지 채비에 들어가고 또 조선주 워낙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HD 현대 한국조선해양도 3% 정도의 오름세, 현대 미포조선과 삼성중공업까지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어제 호실적을 내놨던 성광밴드 이쪽 피팅 쪽도 오늘 강합니다. 성광밴드 2%대 그리고 목표가 도달해서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태광도 오늘 2만 원 선 근방까지 단번에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조선 기자재 이쪽 피팅까지 함께 좀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대우조선해양 지금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고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상승,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뭐 한 1% 후반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태광, 성광밴드, 그다음에 한국카본도 한번 볼게요. 네, 이쪽도 오르더라고요. 이쪽도 오르고 네.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조선 쪽이 괜찮네요. 뭐 조선에 대한 뉴스는 계속 나왔던 뉴스 반복입니다. LNG선 수주 호조, 결국엔 친환경 선박, 2030년까지 국제회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빨리 이제 교체를 해라. 친환경선으로 그러기서 이제 LNG 선박의 강세가 수주가 지금 계속 잘 되고 있고, 그리고 LNG 선 쪽에 강세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업체들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 그런 뉴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큰 모멘텀보다는 지금 이 조선주들이 좀 무겁다 보니까 급등한다기보다는 저는 좀 빠지면 한번 사보자. 그러면 좀 한번 팔을 기회 좀 계속 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피팅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실적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일단 계속적으로 저가에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모아가보자. 그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든 생각이 오늘 2차 전지를 안 봤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급등 급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착되지 않았던 종목군인데 거래 대금을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양시장을 합해서 거래 대금 1위는 에코프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유일하게 2천억이 넘는 종목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한 2% 정도 하락 중이고, 에코프로 BM 이쪽으로도 약세권 내 흐름입니다. 단기에 어제 실리콘 음극재 말씀드렸었죠. 테슬라에서 이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 쓸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목받았던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종목도 하루 만에 꺾였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LNF 나란히 밀려 내려가고 있어서 상승 종목이 많지 않은 2차전지 종목군인데요. 쉬는 건가요? 꺾인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꺾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전히 추세를 이탈한 건 아닙니다. 에코프로 잠시 볼게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안 좋아요. 지금 보면은 쌍봉의 흐름이 나왔고 쌍고점 나왔고 여기서 네. 아래쪽으로는 조금 열려 있기는 하는데 일단은 지수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아직 지수 조정이 마무리 안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LNF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 다 차트 모양이 이런데 조금 더 뭐 아래쪽으로는 에코프로 BM을 60일선까지 한번 열어두자. 일단은 뭐 떨어지는 칼날 잡기보다는 일단 60일선에서 한번 반등 나오는지 보고 그쯤에서 한번 매수 한번 가담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좀 여유 있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환율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 CPI 발표를 앞두고요. 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글로벌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일 종가 대비로는 이런 상승한 1322원 4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324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 CPI 발표를 앞두고 1320원 초중반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16% 상승한 101.38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달러원 1개월물이 1319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마이너스 2원 3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21원 40전보다는 약 10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여파로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정책금리로 평가받는 미 2년채 금리도요. 7.4bp 정도 상승한 3.99%의 거래가 됐고요. 미 국채 10년물, 30년물 수익률 역시 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역은행 파산과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부진하는 가운데
오늘 환율의 변동성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 발표를 앞두고 달러화의 강세폭도 제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환율 밴드 알려주세요. 네, 일단 예상 환율은 환율 밴드는 1,320원 초중반대로 보고 있고요. 1,320원에서 1,326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위아래가 좀 막혀 있어서요. 움직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환율 동향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